네, 정부가 이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 그러니까 곳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이양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분권이 자칫 전북 같은 이 경제가 취약한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안진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최재용 기획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번 토론 내용 잠깐 정리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년간 추진할 밑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재정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침은 경제활동의 규모가 작고 인구와 기업이 적은 전북에 또 다른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재정 분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예, 앞서 그 화면에서 지방세 비중을 앞으로 4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는 흔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근거가 뭔지 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2016년도 그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국세가 2016년도에 222조, 지방세가 64조 해서 정확한 비율을 따지면 77대 23 정도의 비율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정 분권 강화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저렇게 돼 있는 것을 6대 4, 60%대 40%까지 지방세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여기서 지방세 할 때 지방세는 뭐가 있나 혹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방세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가 있고요.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그리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좀 주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8대 2에서 6대 4로 앞으로 이제 늘려나가겠다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으로 공감이 그냥 돼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게 8대 2에서 6대 4로 재정을 지방에 많이 내려보낼 때 지금보다 혹시 이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데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원칙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정 분권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자면 지방에 지금 있는 23%의 그 지방자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40%까지 올리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예. 자,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국고 보조금을 가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방 교부세도 역시 늘어나고 있고 예. 반면에 지방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 자립도가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고 보조금하고 그 교부세 이것을 조정을 해서 지방 세원으로 해서 넘겨주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세 제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좀 틀을 바꾸고 대신에 중앙 정부에서 쓰던 그 자원을 지방으로 재원을 넘기고 지방은 자치단체에 맞게 책임 있게 현실에 맞는 그런 이제 주민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 재정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국세로 돼 있던 것을 지방세로 이제 이양해 주는데 그게 그대로 옮겨가서는 전라북도 같이 좀 인구도 적고 기업도 적은 지역은 나중에 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낙후 지역을 좀 배려하는 그런 그
방법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예를 들자면 예. 저희 지방 소비세의 경우에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이제 지방자치한테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지방자치 배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중에서 11% 중에서 반절 정도는 5% 정도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가중치를 적용받아서 일정한 이득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지방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한 3조 5천 정도의 지방 교부세를 좀 받고 있는데 이것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저희 국가가 내려주는 교부세의 9%입니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훨씬 높은 액수의 국가의 자금을 좀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이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안배와 조정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소비세라든지 지방 교부세와 같이 어떤 국가가 세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안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그 비율을 이제 전환을 할 때,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요. 조금 전에 그 차트를 보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 소비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하면 보실까요? 예, 지방 소비세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내고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를 다 저희가 내지요. 그 부가가치세의 11%를 따로 떼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다 합쳐보니까 6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북이 가져온 몫이 있는데 그게 2,600억 정도 되고요. 그 비율을 살펴보면 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11%에서 9%포인트 정도 올려서 20%로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볼까요? 그렇게 9%포인트 정도 올렸을 때 과연 얼마가 더 늘어나게 될까 하는 건데요. 지방소비세를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 수도권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광역도에 약간의 가중치를 좀 달리 주는데 전라북도는 가중치를 현재 300%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5,400억 원. 가중치를 좀 더 늘려서 500%로 했을 때는 5,900억 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최지영 기획관님, 네. 보면 가중치를 좀 더 줘도 네. 차이가 사실은 500억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낙후 지역을 좀 배려해라 하는 것이 전라북도 같은 곳의 주장인데 네. 가중치를 저 정도 줘가는 거 가지고는 전라북도가 크게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현재는 보통의 경우에는 지방 소비세의 경우에 뭐 1대, 2대, 3 정도의 구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방의 어떤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비중을 다시 그 안에 늘리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같은 500%를 할지라도 예. 다시 조금 재정 자립도가 좀 좋은 곳은 좀 더 적게 주고 안 좋은 곳은 더 많이 주는 좀 차등의 비율을 좀 높여주게 되면 예. 그 차이가 좀 줄지 않을까. 예. 저희 지역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가중치를 통해서 조금 낙후 지역에다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가중치를 저렇게 좀 더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라북도 같은 곳이 좀 더 불균형이 좀 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어떤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불균형을 시정을 못 합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요. 문제가 안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것을 구조를 좀 틀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소비세를 가중치를 주더라도 인구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이 많다든지 관광에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결국은 예.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웨이트를 주더라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산업지 자체도 적고 그래 지방 소득도 적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북에는 이 늘대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 틀을 바꿔라.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재정 계획을 갈 적에 이제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예. 그 다음에 자립이 아직 안 된다. 전라북도 예.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은 거기는 기간을 줘가지고 5년, 10년 줘가지고 자립할 때까지 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가도록 하는 예. 그런 이중적인 재정 분권을 가져가야 예. 항구적으로 전라북도가 결국은 그 성장을 하고 기본적인 그 재정의 틀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안들이 이번에 이제 재정 분권 개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낙후 지역에 좀 더 많이 그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촘촘히 더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뜻으로 요약을 할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강력한 재정 분권 그 드라이브를 건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그 선순환이 되지 않고 예. 역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전라북도가 노상가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떨어집니다, 지역이 발전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예. 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재정 분권 개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방 소비세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떼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전라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빵 한 그릇 사 먹어도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근데 그런 세금이 대부분 그 지역에 수도권에 이러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좀 경제가 큰 수도권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만 가지고 유지하다 보면 지방소득세의 비율만 올리는 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비세도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고 이제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특별 소비세였는데 예. 뭐 골프장, 카지노 이런 경마장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로 올 부분도 적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개별 소비세에 있는 카지노 할지 이런 부분들을 유흥음식세 이런 것을 지방으로 아예 지방세로 그냥 이원화시키든지 예. 아니면은 그 지금 말한 대로 그 지방 소비세율을 갖다 20% 올려갖고 예. 오히려 그 더 올리든지 그러면서 지역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요것을 이제 배분하는 방식을 이제 법률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이제 많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중앙에서 지방하고의 어떤 수직적 어떤 공평 관계, 예. 배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랄지 뭐 경상남도랄지 또 광역도시 이런 데하고 전라북도하고 뭐 이런 지역하고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원화해서 예. 잘된 지역은 우선 그 자립할 수가 있으니까 또 예. 가고 자립이 안 된 지역은 다른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자립할 때까지 예.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방세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좀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 소비세가 지방 소득세가 거의 비슷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의 그 재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외에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 내용도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방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떼어서 지방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2016년 기준 37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라북도가 할당받은 금액이 3조 7천억 원.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최재형 기업관님, 네. 그 전라북도가 지금 10% 정도 되는데 네. 전라북도의 규모로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 지방 교부세라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지방에 나눠줄 때 단순하게 그 지방의 현재의 여건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것을 조금 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잘 사는 곳에서는 조금 덜 주고 예. 못 사는 곳에서는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즉 어느 지자체나 복지 수요, 안전 건설에 대한 수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존을 더 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렇게 지방 교부세와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에 상당한 어떤 이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비율 보면 굉장히 전라북도에 유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저 교부세율도 지금 19.24%에서 한 2%포인트 정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런 어쨌든 아니긴 하지만 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런 방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볼 때 예를 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안대로 지방의 어떤 뭐 소비세라든지 지방의 소득세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게 됐을 때 그 총액이 대략 한 5, 6천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 교부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저희가 받는 액이 3조 한 7천억이 되기 예. 때문에 지방 교부세의 어떤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이 예.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 저희 입장에 봐서는 단순하게 2%가 아니라 예. 그 더 이상의 어떤 것이 교부세로 좀 편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세 중에 일부를 그 지방세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국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나눠주는 그 기능에서 그걸 오히려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현재의 상태가 지역의 어떤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그대로 뭔가를 세금을 시행하다 보면 지역은 지역대로 차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좀 예. 더 보정을 좀 해줘야 될 상황이 된 것이고 예. 지방세를 높이더라도 남게 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19.24%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폭을 넘겨주는 것이 예. 지역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라북도 같은 그게 좀 취약한 지역,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아무튼 지방교부세율을 좀 많이 당겨오는 그쪽에 좀 힘을 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 기업가님의 말씀이었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물론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국세 부분을 갖다가 국고 보조금을 이제 지방세로 해서 이양해 줄 때 과연 지방정부가 가서 교부세만을 또 국고 보조금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방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제 여기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 지방 교부세에서 이제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이제 모아가지고 부족한 부분, 지방세를 빼고 그 부분을 이제 중앙 교부세로 해주는데 그러면 도나 이런 데 행정관들은 가서 중앙에 가서 교부세만 따오면 되느냐.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려면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방세를 많이 거두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중앙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만 의탈을 하면 예. 의존형이 돼가지고 지역이 발전성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내려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예. 맹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도 우리가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데 모럴 해저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중앙에서 자치 세입은 거들라고 노력은 않고 중앙부만 쫓아가서 그냥 예. 얻어오고 그다음에 쉬운 이 자치장들은 내가 누구를 아니까 예. 세금을 좀 많이 얻어온다. 국고보증을 예. 얻어온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3만 불을 넘어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효율적인 문제를 해야 되고 또 지방 자치는 자치대로 책임을 갖고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예. 중앙정부는 그러한 것을 지방을 믿고 이양을 해줘야 되고 예.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지원 교육관님께 네. 이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전라북도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 그 지역마다 입장이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을 네. 채택하려고 노력할 건데 네. 특히 예를 들면 수도권도 그렇고요. 좀 더 잘 사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네. 왜 다른 지역에 퍼줘야 되느냐. 네. 이렇게 그 반박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걸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교부세의 문제인데 지방 교부세를 보시면 이 교부세라는 것은 국가가 네, 좀 직각으로 세워주시면 네, 예, 예.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19.24%를 지역에 재배분해 주는 것인데 이 내국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부가가치세를 지역에다가 많이 떨어뜨려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면서 내려주는 지방 교부세의 양이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모습이 예. 발생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든 지방 소비세를 통해서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국세가 줄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오는 이 교부세가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 지방 교부세, 즉 내국세의 19.24%를 내려주는 요 지방 예. 교부세를 예. 좀 더 많은 비중을 내려줘야만 예.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예. 지역 간의 어떤 그 차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군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시정기획관님에 드렸던 질문인데 아마 이거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전라북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발상.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긴 세금을 왜 다른 지역에 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이 얘기가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쓸 적에 그냥 발전 안 된 지역으로만 다 갖다 써야 되냐. 오히려 발전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써야 된다. 그런 논리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랄지 이제 광역도시에서는 우리는 부가가치세 이런 데를 많이 내는데 왜 그 돈이 그대로 가야 되냐. 예, 예. 그러니까 그쪽은 노력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군수 그 회의랄지 협의회랄지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 이런 이제 자치단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가야죠. 예. 그래야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지역으로 된다든지 요 이제 그 재정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해 나갈 때 그 좀 부족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좀 이렇게 좀 덜어는 예. 그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적 장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럴 때 이제 시장 군수랄지 아니면은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죠. 전라북도 예. 부분들이. 그래서 예. 이제 협력해서 나가면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될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방 소비세나 지방 소득세처럼 지역의 기초를 댄 세금들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분명히 일으킵니다. 가중치를 두면서도 예. 분명히 뺏기는 쪽은 주는 쪽에 예, 아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을 지방에 갖다가 포괄적으로 더 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요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지방 소비세의 어떤 가중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예. 이 국세의 일부 그 국세 중에서 내려주는 이 지방 교부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예. 다른 지역에는 뭐 손해를 가지 않고도 예. 우리 지역이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떤 그 전략으로 응하게 될지가 조금 짐작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먼 거리의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전라북도의 그 발전과는 굉장히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단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